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식이 자라면 상전된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나타냅니다. 취업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세대 갈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자식이 자라면 상전된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나타냅니다. 취업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세대 갈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자식이 자라면 상전된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나타냅니다. 취업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세대 갈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 일에 치여 바쁠 때 한가로운 생활을 부러워하는 의미입니다. 과로에 시달릴 때 여유로운 삶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 일에 치여 바쁠 때 한가로운 생활을 부러워하는 의미입니다. 과로에 시달릴 때 여유로운 삶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 일에 치여 바쁠 때 한가로운 생활을 부러워하는 의미입니다. 과로에 시달릴 때 여유로운 삶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면 중이 되라.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문화와 규칙에 맞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절에 가면 중이 되라.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문화와 규칙에 맞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절에 가면 중이 되라.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문화와 규칙에 맞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못 친다. 협력 없이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작용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 비난을 자제하거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협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상생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못 친다. 협력 없이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작용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 비난을 자제하거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협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상생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못 친다. 협력 없이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작용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 비난을 자제하거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협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상생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유월에도 남의 일은 손이 시리다. 더운 여름에도 남의 일은 하기 싫다는 뜻으로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일에는 소극적이 됨을 의미합니다. 조직에서 협업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온유월에도 남의 일은 손이 시리다. 더운 여름에도 남의 일은 하기 싫다는 뜻으로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일에는 소극적이 됨을 의미합니다. 조직에서 협업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온유월에도 남의 일은 손이 시리다. 더운 여름에도 남의 일은 하기 싫다는 뜻으로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일에는 소극적이 됨을 의미합니다. 조직에서 협업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과부 서름은 과부가 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처지나 어려움은 당사자만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유감함들끼리나 창업자들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부 서름은 과부가 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처지나 어려움은 당사자만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유감함들끼리나 창업자들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부 서름은 과부가 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처지나 어려움은 당사자만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유감함들끼리나 창업자들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욕심이 끝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성공 후 더 큰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이나 소비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욕심이 끝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성공 후 더 큰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이나 소비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욕심이 끝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성공 후 더 큰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이나 소비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쉬면 묵은 체증이 내리다. 오랫동안 쌓인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극도의 시원함과 후련함을 표현합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을 때나 억울한 일이 밝혀졌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면 묵은 체증이 내리다. 오랫동안 쌓인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극도의 시원함과 후련함을 표현합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을 때나 억울한 일이 밝혀졌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면 묵은 체증이 내리다. 오랫동안 쌓인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극도의 시원함과 후련함을 표현합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을 때나 억울한 일이 밝혀졌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자들의 갈등으로 무관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경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일반인이 피해를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자들의 갈등으로 무관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경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일반인이 피해를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자들의 갈등으로 무관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경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일반인이 피해를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소 뒷걸음에 잡힌 개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성공이나 발견을 의미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실수로 인한 발견이 성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소 뒷걸음에 잡힌 개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성공이나 발견을 의미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실수로 인한 발견이 성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소 뒷걸음에 잡힌 개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성공이나 발견을 의미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실수로 인한 발견이 성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 개밥 퍼주듯. 해프고 무분별하게 많이 퍼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산 관리나 자원 배분에서 계획성 없이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투자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섣달 금음날 개밥 퍼주듯. 해프고 무분별하게 많이 퍼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산 관리나 자원 배분에서 계획성 없이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투자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섣달 금음날 개밥 퍼주듯. 해프고 무분별하게 많이 퍼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산 관리나 자원 배분에서 계획성 없이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투자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도리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긴다는 의미입니다. 법조계나 공무원들의 법 무지나 위반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이 행정 절차를 잘못 안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도리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긴다는 의미입니다. 법조계나 공무원들의 법 무지나 위반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이 행정 절차를 잘못 안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다루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도리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긴다는 의미입니다. 법조계나 공무원들의 법 무지나 위반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이 행정 절차를 잘못 안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농군이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중요한 시기에 게으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의 노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학습이나 업무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군이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중요한 시기에 게으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의 노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학습이나 업무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군이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중요한 시기에 게으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때의 노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학습이나 업무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도 낯짝이 있지.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절당한 일을 계속 요구하거나 민폐를 끼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모기도 낯짝이 있지.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절당한 일을 계속 요구하거나 민폐를 끼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모기도 낯짝이 있지.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절당한 일을 계속 요구하거나 민폐를 끼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 뒤에는 보상이 기다린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취업 준비나 창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격려할 때 또는 프로젝트의 힘든 과정을 견디며 성과를 기대할 때 사용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 뒤에는 보상이 기다린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취업 준비나 창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격려할 때 또는 프로젝트의 힘든 과정을 견디며 성과를 기대할 때 사용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 뒤에는 보상이 기다린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취업 준비나 창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격려할 때 또는 프로젝트의 힘든 과정을 견디며 성과를 기대할 때 사용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상대는 관심 없는데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만 열심히 노력하고 상대방은 무관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일방적인 호감 표현이나 원하지 않는 도움을 계속 제공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상대는 관심 없는데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만 열심히 노력하고 상대방은 무관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일방적인 호감 표현이나 원하지 않는 도움을 계속 제공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상대는 관심 없는데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만 열심히 노력하고 상대방은 무관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일방적인 호감 표현이나 원하지 않는 도움을 계속 제공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술 먹은 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음주 후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술 먹은 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음주 후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술 먹은 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음주 후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을 간다. 기존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실패해도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적된 자본이나 인맥이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 출신이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여력이 있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을 간다. 기존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실패해도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적된 자본이나 인맥이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 출신이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여력이 있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을 간다. 기존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실패해도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적된 자본이나 인맥이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 출신이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여력이 있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객주집 칼도마 같다. 이마와 턱이 나오고 눈 밑이 움푹 들어간 얼굴을 놀림조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이한 얼굴 형태를 유머러스하게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주집 칼도마 같다. 이마와 턱이 나오고 눈 밑이 움푹 들어간 얼굴을 놀림조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이한 얼굴 형태를 유머러스하게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주집 칼도마 같다. 이마와 턱이 나오고 눈 밑이 움푹 들어간 얼굴을 놀림조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이한 얼굴 형태를 유머러스하게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대 올빼미. 분명한 상황을 보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둔감함을 의미합니다. 시장 상황이 명확한데도 트렌드를 읽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의도가 뻔한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대 올빼미. 분명한 상황을 보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둔감함을 의미합니다. 시장 상황이 명확한데도 트렌드를 읽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의도가 뻔한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대 올빼미. 분명한 상황을 보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둔감함을 의미합니다. 시장 상황이 명확한데도 트렌드를 읽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의도가 뻔한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곡식은 남의 것이 잘 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 자식에 대해서는 맹목적 애정을, 재물에 대해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객관적 판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곡식은 남의 것이 잘 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 자식에 대해서는 맹목적 애정을, 재물에 대해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객관적 판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곡식은 남의 것이 잘 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 자식에 대해서는 맹목적 애정을, 재물에 대해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객관적 판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도끼가 제 자로 못 찍는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도끼가 제 자로 못 찍는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도끼가 제 자로 못 찍는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조언이나 외부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코칭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아비만 한 자식 없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비만 한 자식 없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비만 한 자식 없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약. 깊은 상처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연, 실직, 가족과의 갈등 등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약. 깊은 상처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연, 실직, 가족과의 갈등 등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약. 깊은 상처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연, 실직, 가족과의 갈등 등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연애 감정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투자나 인사평가에서 감정적 판단으로 객관성을 잃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연애 감정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투자나 인사평가에서 감정적 판단으로 객관성을 잃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연애 감정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투자나 인사평가에서 감정적 판단으로 객관성을 잃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매우 쉽고 확실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업무나 확실한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매우 쉽고 확실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업무나 확실한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매우 쉽고 확실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된 업무나 확실한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정당한 절차보다 즉석에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보다 직접적인 보복을 선택하거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적 해결을 선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정당한 절차보다 즉석에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보다 직접적인 보복을 선택하거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적 해결을 선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정당한 절차보다 즉석에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보다 직접적인 보복을 선택하거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적 해결을 선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개 짖는 소리. 상대방의 말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동료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동네 개 짖는 소리. 상대방의 말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동료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동네 개 짖는 소리. 상대방의 말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동료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내 떡 나 먹었거니.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행동을 했으므로 떳떳하다는 뜻입니다. 규정을 지켜 업무를 처리했거나 공정하게 행동한 후 비난받을 이유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떡 나 먹었거니.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행동을 했으므로 떳떳하다는 뜻입니다. 규정을 지켜 업무를 처리했거나 공정하게 행동한 후 비난받을 이유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떡 나 먹었거니.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행동을 했으므로 떳떳하다는 뜻입니다. 규정을 지켜 업무를 처리했거나 공정하게 행동한 후 비난받을 이유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왕후장상이 씨가 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혈통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출신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나 능력주의 사회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후장상이 씨가 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혈통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출신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나 능력주의 사회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후장상이 씨가 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혈통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출신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나 능력주의 사회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밥의 도토리. 집단에서 소외되어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직장 동료들과 취미가 맞지 않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팀워크에서 혼자만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개밥의 도토리. 집단에서 소외되어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직장 동료들과 취미가 맞지 않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팀워크에서 혼자만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개밥의 도토리. 집단에서 소외되어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직장 동료들과 취미가 맞지 않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팀워크에서 혼자만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소문은 과장되고 실제 혜택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약속한 보상이 실제로는 축소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소문은 과장되고 실제 혜택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약속한 보상이 실제로는 축소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소문은 과장되고 실제 혜택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약속한 보상이 실제로는 축소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맥이나 운을 활용해 별다른 수고 없이 좋은 결과를 얻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맥이나 운을 활용해 별다른 수고 없이 좋은 결과를 얻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맥이나 운을 활용해 별다른 수고 없이 좋은 결과를 얻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벌도 법이 있지. 곤충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 사회에 규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계의 질서를 인간 사회와 비교한 말입니다. 무질서한 조직이나 룰을 무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기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벌도 법이 있지. 곤충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 사회에 규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계의 질서를 인간 사회와 비교한 말입니다. 무질서한 조직이나 룰을 무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기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벌도 법이 있지. 곤충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 사회에 규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계의 질서를 인간 사회와 비교한 말입니다. 무질서한 조직이나 룰을 무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기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번갯불에 솜 구워 먹겠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내겠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번개로 솜을 구워 먹겠다는 황당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SNS에서 과장된 자랑을 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할 때 활용됩니다. 번갯불에 솜 구워 먹겠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내겠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번개로 솜을 구워 먹겠다는 황당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SNS에서 과장된 자랑을 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할 때 활용됩니다. 번갯불에 솜 구워 먹겠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내겠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번개로 솜을 구워 먹겠다는 황당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SNS에서 과장된 자랑을 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할 때 활용됩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재능에 맞는 교육 환경을 찾거나 직원을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재능에 맞는 교육 환경을 찾거나 직원을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재능에 맞는 교육 환경을 찾거나 직원을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볶은 콩에 꽃이 피랴. 이미 망가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파산한 회사 주식에 계속 투자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볶은 콩에 꽃이 피랴. 이미 망가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파산한 회사 주식에 계속 투자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볶은 콩에 꽃이 피랴. 이미 망가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파산한 회사 주식에 계속 투자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개 새끼는 나면서 짖는다. 타고난 성향이나 본능은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선천적 성격의 고정성을 표현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새끼는 나면서 짖는다. 타고난 성향이나 본능은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선천적 성격의 고정성을 표현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새끼는 나면서 짖는다. 타고난 성향이나 본능은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선천적 성격의 고정성을 표현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 모두 놓친다는 교훈입니다. 투자나 진로 선택에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 모두 놓친다는 교훈입니다. 투자나 진로 선택에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 모두 놓친다는 교훈입니다. 투자나 진로 선택에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식사 중에는 어떤 꾸지람이나 갈등도 피해야 한다는 예의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의 신성함을 강조한 전통 지혜입니다. 가족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적이나 개인적 갈등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식사 중에는 어떤 꾸지람이나 갈등도 피해야 한다는 예의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의 신성함을 강조한 전통 지혜입니다. 가족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적이나 개인적 갈등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식사 중에는 어떤 꾸지람이나 갈등도 피해야 한다는 예의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의 신성함을 강조한 전통 지혜입니다. 가족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적이나 개인적 갈등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돈 없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도리어 앞장서서 나댄다는 의미입니다. 실력보다 욕심이 앞서는 상황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이 회의에서 무리한 제안을 하거나 준비 없이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 할 때 사용됩니다. 돈 없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도리어 앞장서서 나댄다는 의미입니다. 실력보다 욕심이 앞서는 상황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이 회의에서 무리한 제안을 하거나 준비 없이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 할 때 사용됩니다. 돈 없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도리어 앞장서서 나댄다는 의미입니다. 실력보다 욕심이 앞서는 상황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이 회의에서 무리한 제안을 하거나 준비 없이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 할 때 사용됩니다. 배나무에 배 열리지 감 안 열린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공부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투자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배나무에 배 열리지 감 안 열린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공부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투자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배나무에 배 열리지 감 안 열린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공부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투자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잃을 것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있다는 위안을 줄 때 현실적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잃을 것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있다는 위안을 줄 때 현실적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잃을 것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있다는 위안을 줄 때 현실적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못 잡는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능력자도 세세한 일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위 임원이 실무 업무에 서툴거나 전문가가 다른 영역에서는 초보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못 잡는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능력자도 세세한 일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위 임원이 실무 업무에 서툴거나 전문가가 다른 영역에서는 초보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못 잡는다. 각자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능력자도 세세한 일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위 임원이 실무 업무에 서툴거나 전문가가 다른 영역에서는 초보인 상황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책임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관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고합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팀장이 관여하거나 위원회 형태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책임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관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고합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팀장이 관여하거나 위원회 형태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책임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관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고합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팀장이 관여하거나 위원회 형태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넘어지면 밟지 않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정신을 나타냅니다. 실직한 동료나 실패한 경쟁자에게 추가적인 비난보다는 격려를 보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밟지 않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정신을 나타냅니다. 실직한 동료나 실패한 경쟁자에게 추가적인 비난보다는 격려를 보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밟지 않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정신을 나타냅니다. 실직한 동료나 실패한 경쟁자에게 추가적인 비난보다는 격려를 보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잘 모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나 익숙함으로 인한 맹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놓치거나 회사 내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잘 모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나 익숙함으로 인한 맹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놓치거나 회사 내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잘 모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나 익숙함으로 인한 맹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놓치거나 회사 내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모래로 물 막는다.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임시 방편만 쓰거나 효과 없는 방법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런 접근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모래로 물 막는다.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임시 방편만 쓰거나 효과 없는 방법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런 접근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모래로 물 막는다.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임시 방편만 쓰거나 효과 없는 방법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런 접근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방에서는 매부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이 말이 옳다. 양쪽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복잡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부부싸움 중재나 회사 내 의견 대립에서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매부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이 말이 옳다. 양쪽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복잡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부부싸움 중재나 회사 내 의견 대립에서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매부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이 말이 옳다. 양쪽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복잡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부부싸움 중재나 회사 내 의견 대립에서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이 원수.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도 참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쾌한 상황도 견뎌야 함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이나 상사의 요구사항도 월급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직장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입이 원수.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도 참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쾌한 상황도 견뎌야 함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이나 상사의 요구사항도 월급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직장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입이 원수.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도 참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쾌한 상황도 견뎌야 함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이나 상사의 요구사항도 월급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직장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경 코끼리 배 만진 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한 부서 상황만 보고 전체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처럼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경 코끼리 배 만진 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한 부서 상황만 보고 전체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처럼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경 코끼리 배 만진 격.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한 부서 상황만 보고 전체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처럼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솔개 까치집 뱉듯. 힘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자리나 소유물을 억지로 차지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큰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개 까치집 뱉듯. 힘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자리나 소유물을 억지로 차지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큰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개 까치집 뱉듯. 힘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자리나 소유물을 억지로 차지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큰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손에 떡. 두 가지 좋은 선택지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취업 기회 두 개나 매력적인 투자 옵션들 중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됩니다. 양손에 떡. 두 가지 좋은 선택지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취업 기회 두 개나 매력적인 투자 옵션들 중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됩니다. 양손에 떡. 두 가지 좋은 선택지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취업 기회 두 개나 매력적인 투자 옵션들 중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됩니다. 방보아 똥 싼다. 상대방의 지위나 상황을 보고 태도를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신을 바꾸는 현실적 행동을 지적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다르게 대하거나 고객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는 등의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방보아 똥 싼다. 상대방의 지위나 상황을 보고 태도를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신을 바꾸는 현실적 행동을 지적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다르게 대하거나 고객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는 등의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방보아 똥 싼다. 상대방의 지위나 상황을 보고 태도를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신을 바꾸는 현실적 행동을 지적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다르게 대하거나 고객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는 등의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자는 범 코 찌르기. 괜히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조직에 불필요한 변화를 시도하거나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함부로 수정해서 문제를 만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자는 범 코 찌르기. 괜히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조직에 불필요한 변화를 시도하거나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함부로 수정해서 문제를 만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자는 범 코 찌르기. 괜히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조직에 불필요한 변화를 시도하거나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함부로 수정해서 문제를 만드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솥에 넣은 파치라도 익어야 먹지.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에서 성급하게 결과만 바라지 말고 필요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솥에 넣은 파치라도 익어야 먹지.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에서 성급하게 결과만 바라지 말고 필요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솥에 넣은 파치라도 익어야 먹지. 어떤 일이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에서 성급하게 결과만 바라지 말고 필요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해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관련 대화를 할 때 장소와 상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해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관련 대화를 할 때
장소와 상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해도 새어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관련 대화를 할 때 장소와 상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가물에 콩 나듯. 가뭄에 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드문드문 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가끔씩 드물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기회나 인재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 가뭄에 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드문드문 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가끔씩 드물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기회나 인재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 가뭄에 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드문드문 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가끔씩 드물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기회나 인재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